먼저 바흐무트 전선에서 엄청난 우크라이나군의 인명피해를 추측할 수 있는 비디오를 소개합니다. 먼저 바흐무트 전황입니다. 이번 비디오는 러시아군의 폭격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된 바흐무트 시내입니다.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바흐무트 전선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전선에서는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으면 진지를 포기하고 다시 공격하는 소위 모바일 방어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이곳만은 철저하게 진지를 만들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인 전술로 일관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사점은 서구 언론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외침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 하나하나가 거의 정확하게 파괴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파괴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폭탄이 필요하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흐무트를 방어하려는 전술로 인해 우크라이나 군대의 엄청난 인명 손실을 겪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면 EU 집행위장인 아주머니 말과 같이 거의 10만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 2만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인명 손실과 장비 손실로 인해 11월 초부터 많은 다른 최선전에 배치되었던 인원과 장비를 이전선으로 이전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대의 인원과 장비의 이전 배치는 다른 최전선에서의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 잠재력을 아주 약화시키고 있고 바흐무트에 이전 배치되는 대부분의 지원군이 와그너 PMC와 러시아군에 의해 격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소식이지만 바흐무트 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약 3만 정도의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포위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비디오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이동식 박격포 전술을 보여줍니다. 픽업 트럭, 장갑차 등에 장착한 이동식 박격포로 소규모 인원으로 행해집니다. 공격에 앞서 정찰 UAV에 의해 식별되어진 표적과 발사 위치로 재빠르게 접근해 여러 차례 기습 사격을 가한 후 10분 정도 이내에 현장을 떠납니다. 반면 러시아군이 박격포 발사 위치를 식별하고 대응 사격을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비디오에서 박격포 공격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려는 순간에 공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민간인 지역을 포함하여 여러 전선에서 끊임없이 행해지는 공격 전술입니다. 이번 비디오는 매일매일 거의 모든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형태를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인카 지역에서 노보미카일로프카 남쪽 러시아군 진지 쪽으로 접근 중에 러시아군에 발각되어 공중에서 공격을 당하고 포격을 피하기 위해 숨은 은신처에 또 다른 정밀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크라이나군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동료 병사를 남겨두고 원래 위치로 후퇴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런 공격 형태가 거의 매일매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자기 스스로 죽기는 힘들고 해서 플라스틱 총이나 탄알이 없는 총을 들고 경찰에 대항하다가 경찰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의 희생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토는 되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병사는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여유로움에 많은 인명 희생이 예견되면 미련 없이 철수하는 전략입니다. 전쟁에서 거의 사용될 것 같지 않은 더 비싼 미국의 B-21 레이더의 차세대 전략 스텔스 폭격기 특징. 먼저 아주 가볍다고 합니다. 혹시 돌풍이나 새 충돌로 또는 기름치고 닦는 유지보수 기간 동안 가벼운 충돌로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텔스 기능이 수준급이라고 하네요. 러시아를 상대로 이 폭격기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공망인 러시아 S-500은 이것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설령 은밀하게 핵폭탄을 러시아에 투하하면 즉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미국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핵폭탄은 투하하지 않을 것 같고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면 위치 노출로 스텔스 폭격기 자체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재래식 폭탄도 투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비싼 폭격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B-2는 1999년에 유고슬라비아 군대를 공격하는 데만 사용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에서 미국의 전쟁에서 한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더 비싼 유지 비용을 요구할 것 같네요. 미국 회계감사원 데이터에 따르면 B-2는 비행시간당 비용이 15만 700달러 이상이며 매 비행시간당 60시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B-1B는 비행시간당 약 17만 3천 달러이고 B-52H는 8만 8,354달러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에 B-21 오프닝 비행을 위해 최소 50만 달러를 날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비싼 구입 비용을 요구할 것 같네요. 이 항공기는 대당 6억 9,200만 달러의 예상 가격표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군사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폭등하겠지요. 예를 들면 1980년대에 설계되어 1997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B-2는 대당 21억 3천만 달러가 넘는 항공기가 되었답니다. 앨런 머스크와 같은 아무리 부자라도 람보르기니를 타고 매일매일 출퇴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B-21의 운명도 이전의 폭격기와 같이 단지 단순한 비행과 유지에 돈벌이가 될 항공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